오재희 전 외무차관입니다. 네네. 오재희 전 외무차관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4주 전에 한일회담 하던 생각이 나서 제가 나왔습니다. 우선 아주 훌륭한 발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두 가지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평화선을 이제 일본하고 이제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정관수역 12회의로 축소를 시켰다 하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우리의 주권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평화선이 이제 12회의로 정관수역으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화선이 가지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어업 자원의 보존, 그리고 일본 어선의 진출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평화선을 팔아먹었다 해서 굉장한 반대를 했습니다만,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공동규제 수역이라는 것을 한반도 주변에 만들어 가지고 일본 어선의 일방적인 그런 진출을 어느 정도는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65년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선은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그때 조약과자입니다. 일본하고 이제 밤새와가며 협상을 한 실무자의 한 사람입니다만, 제가 들은 수산당국에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의 65년 당시에 우리 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3톤짜리 목선밖에 없었습니다. 3톤짜리 목선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어업의 실태인데, 일본에서 이제 무상자금 3억, 유상자금 2억, 그래가지고 이제 민간차관 3억 이상을 우리가 얻어오면서 그 중에서 유상 2억 불 중에 3천만 불의 어업 협력 자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장기 저리로 어업 협력 자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수산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데 쓴다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가져왔냐면 엔진을 어선 선박 엔진을 가져와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100톤짜리 철선을 쇠로 된 배를 처음 만드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돈을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를 가지고 우리가 원양에도 나가고, 나중에 일본의 중고선을 국제 정상화 되니까 일본의 중고선 400톤짜리 500톤짜리가 많이 이제 우리 손으로 넘어가지고, 그게 오늘날 우리 원양어 발전의 토대가 된 겁니다. 그런 이제 하나의 경과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 평화선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업협정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인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평화선을 철회하도록, 폐지하도록 선언을 해달라는 걸 엄청나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일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하기로, 실무자 입장에서 설명하기로, 이것은 한일 어업협정에 의해서 우리 평화선이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만약에 한일 간의 어업협정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평화선은 우리가 회복되죠. 다시 그냥 발효가 된다 하는 입장이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이니까 그런 줄 알고 절대로 우리는 평화선 철폐를 안 한다고 하는 걸 분명히 회담 성산에서 얘기하고 그걸 관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간의 어업협정이 만약 없으면 평화선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선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리고 65년에 우리 어업협정 때문에 그 뒤에 10년 뒤에요. 우리가 1965년에 우리가 이제 협정을 체결하고 10년간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 어업 세력을 발전시켜가지고 거꾸로 우리 배가 일본 근해로 가고 북해도 연안을 가가지고 일본 정부가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때 이제 국제법 원칙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그런 평화선을 끌 수도 없고, 또 한일 어업협정에 의해서 공동규제 수역, 한반도 주변 수역 이외의 수역은 전부 완전한 공해니까 이제 오히려 일본 주변 수역에 오히려 우리 한국 어선들이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조업을 하는 그런 역전이 되는 겁니다. 참 세상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에 어려웠던 이게 있었지만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더 원양업에서
큰 혜택을 받았다는 거 하고요. 말씀하신 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평화선이 일본에 대해서 그 한일회담을 하도록 하는 그 압력을 물론 넣으시다고 하고 쭉 설명하신 거 옳은 말씀이신데 얼마 전에 어디서가 어느 대학에서 저 인터뷰를 요구를 해가지고요. 그 국교 정상화 당시에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 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일회담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저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분의 감각은 제가 느끼기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에 대해서 반일 교육을 하고 그 반일을 해왔으니까 이 박사 때문에 한일회담이 잘 안 됐다 하는 이런 답변을 저한테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대충 이런 느낌은 가졌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평화선이 없었으면 우리가 한일회담을 성공적으로 그렇게 65년에 그 타결을 못했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게 제 개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정부의 기록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평화선이 없으면 일본에 대한 협상 카드가 없어요. 일본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하고 국교 정상 안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해서 안보와 경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신 거죠. 65년에. 이래가지고 비록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큰 그 100년 대기를 생각하고 그 안보와 경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완전한 정기구를 못 지키면서 우리가 이걸 한 거죠. 그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 평화선 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그 협상 카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단순한 압력뿐만 아니라 우리 그 오늘날의 그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평화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